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엔젝타 BS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주희 IBO입니다. 또 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기 섰던 것 같아요. 네, 어, 반짝반짝 빛나는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오늘 아침에 올릴 글들을 정리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발췌하는 책이 공자에게 사람됨을 배우고 조조에게 일하는 법을 배우다. 거기에서 지금 글을 발췌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글들이 다 길어요. 근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아침에 제가 올리는 글을 눈에 안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날 있잖아요. 왜 잘하다가 가끔은 내가 뭐 하는 거지? 하고 정신줄 놓을 때 그리고 내가 힘이 드는데 위로를 받고 싶은데 누군가한테 말은 못 하겠고 말을 하자니 그동안 내가 강해왔던 이런 게 무너질까 봐 선뜻 말을 못 하고 위로는 받고 싶은데 말할 사람도 없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끔 이렇게 책을 보거나 그런 문장들을 보면 나한테 해주는 말 같아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좀 받을 때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는 아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사장님 다 반짝반짝 빛나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빛나시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점 하나 찍는 날 되시라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자신을 브랜딩하라라는 주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주제를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폰서님이 주신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 한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제가 저의 그동안에 했던 이 경험들 노하우라고 말하면 또 노하우인데 경험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서 1시간 동안의 시간 안에서 딱 1%의 영감만 얻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앞으로 나가는 사업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가 생기거나 혹은 이 방법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성공이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2월에 뭐 하고 계셨어요?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에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사는 곳이 인천이잖아요. 근데 인천에 저희 파트너분들이 생겼었어요. 2019년도쯤에. 근데 그동안에 저를 관망하시던 지인분들이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말에 브론즈 시니어 승격들이 많이 되셔가지고 2020년 2월에는 이제 제가 파트너들 덕분에 대구 센터에 감사하게도 초대를 받아서 하우트 강의를 2시간 반을 하고 내려왔던 달이 2020년 2월이었거든요. 근데 3월부터 저희가 이제 BSA라고 BS 그룹에서 6주 프로그램으로 교육하는 게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 사업장에 와서. 근데 그때는 대구, 부산 할 것 없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꽉 찼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3월에 시작하는 그 프로그램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애들 엄마였거든요. 아이 엄마들이었는데 다 오시기로 신청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오시고 열정이 정말 대단했을 때였죠. 그랬는데 이때 코로나가 신천지발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격리가 되고 통제가 되고 단절이 되고 멈춤의 서막이 울린 거죠. 그래서 신청을 했던 이 3월 달에 BSA가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1박 2일 세미나를 2달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축제의 장이었어요. 엄청 재밌고 배울 거 너무 많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잠정적으로 연기.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가득했던 사장님들은 이제 풀이 꺾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의 힘이 실은 정말 대단한 건데 이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교육장이 이제 한동안은 저희 본사도 이제 폐쇄가 됐었거든요. 그때 폐쇄가 되고 줄줄이 미팅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오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리고 저희 1박 2일 세미나도 이제 무기한 연기. 저는 그때 한 3개월 정도면 다 풀릴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스나 이런 것도 그랬잖아요. 오래 안 갔기 때문에 조금 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곧 모이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업자가 부업으로 소비자로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특히나 이제 제 파트너분들은 이제 아이들이 막 초등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막 애들이 막 내신 엄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다 컴백홈을 하더라고요. 나 집에 가서 애들 봐야 돼. 왜냐하면 내가 걸리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너무 강하니까 다 집으로 들어가셔서 저도 사실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 애들하고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투병 중이세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못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걸리면 안 됐기 때문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저도 집에 들어 앉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가 완전히 막 그 해방 놓는 느낌이었어요.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왜 해? 아니면 시샘하는 느낌?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 날들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집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코로나가 면역력이랑 그때 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몸에 좋은 걸 더 챙겨 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고 이거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도 되겠다. 내가 지금 미팅이 취소가 되니까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만들고 SNS로 내가 판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작업을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라 혼자서 찾아서 집에서 막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쉬라는 얘기도 아니고 언젠가 다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BS 그룹 자체에서 했던 강의도 들었고요. 엔지타 자체에서 하는 타그룹 사장님들의 강의도 들었고요. 타 사업가의 강의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타사 사업자 그 강의도 들었고 일반 뭐 동기부여 강의도 물론이었고 닥치는 대로 듣고 TV로 틀어가지고 유튜브를 TV로 틀어가지고 아예 하루 종일 틀어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사업자 강의를 틀어놨는데 저희 스폰서님 강의가 나왔어요. 이승현 사장님 스폰서님 강의가 나왔는데 저희 딸이 알아요. 많이 봤으니까. 근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승현 삼촌이 텔레비전에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TV로 틀어놓은 거야. 그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리고 이제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큰아이가 그러는 거, 저 삼촌 진짜 잘생겼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자친구 있어요. 한때는 막 그 삼촌 만나러 가면 자기도 쫓아오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PPT를 만들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나중에 다시 미팅을 나가게 되면 최대한 쉽고 빠르게 이 STP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PPT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대화할 때 약간 좀 무식해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경청의 방법 이런 것들 좀 배우고 싶어서 독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도 독서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꾸준히 다 한 권을 다 읽지는 못했었어요. 독서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강의를 듣고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단어들이 퍼스널 브랜딩이었어요. 왜냐 이 시대에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뭐지? 근데 하나 둘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하시는 사람들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이 퍼스널 브랜딩을 아무 이유 없이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미 이 네트워커라는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 코로나 시기에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아니면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트워커예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네트워크입니다. 당당하게. 그러면 말할 수는 있어요. 당당하게. 아니면 이게 조금 좀 식상하다 그러면 하나 더 붙여서 위대한 네트워크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왠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당당히 엔젝타 사업가 그럼 물어보고 엔젝타가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입 아프게. 그래서 나는 이 대답을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뭐뭐뭐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혹은 무슨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 같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다른 쪽으로도 어필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기존에 저희 네트워크 사업이 지인 소개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지인들을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계속 언제까지나 티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냈던 게 저는 SNS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는 블로그를 하고 있었어요. 블로그도 하고 있었고 이제 카카오 스토리도 하고 있었는데 블로그로는 사실은 저를 노출시키기보다는 제품 판매 쪽이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를 하면서 이제 문의 전화나 상담 전화 이런 게 좀 많이 왔었지 이걸 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게 인스타그램이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보니까는 이제 이 게시물들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정하고 결과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굳이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다 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했던 게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다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온라인 명함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죠. 오게 되고 댓글도 달게 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히 한 번 딱 방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지 하고 올려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 지금은 어떤 모습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팬층이 어떤 사람들인가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어떤 팬층인지 다 알아요.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신뢰감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되게 많이 제가 이제 컨셉을 잡을 때 어떤 걸로 하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일단 판매자로 갈까? 쇼핑몰을 일단은 만들었었고 스토어는 없었지만 샵이나 오픈마켓 지금 많이 입점해 계시잖아요. 근데 판매자로 브랜딩을 해볼까? 혹은 전문가로 브랜딩을 해볼까? 내가 강사나 코칭, 마케터, 뭐 컨설턴트, 작가 이런 직업이라면 내가 전문가로 계속 올릴 수가 있는데 그때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으로 하는 강의가 다 줄줄이 취소되고 강사들의 그 자리가 많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강사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업가 브랜딩으로 가면 나는 이미 어쨌든 엔젝타 사업가면 개인 사업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한 모임을 운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사업가 마인드로 내가 뭔가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 나는 사업가 브랜딩으로 가볼까? 그럼 나는 약간 이렇게 주체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주체하는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퍼스널 브랜딩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타겟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보통 판매자 브랜딩으로 가시게 되면 조금 더뎌요. 왜냐하면 판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보지를 않고 이 제품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인스타그램으로 이 브랜딩을 넓혀가시겠다 하실 경우에는 팔로워도 좀 더디게 늘은 편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지만 이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 판매자로서의 그 입지를 다지시려면 또 처음부터 잡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2020년 4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딱 2개월 만에 결심을 합니다. 제가 엔젝타 사업을 하면서 실버 갈 때도 그랬고 브론즈 갈 때도 그랬고 종이에 이렇게 적어요. 나는 이달에 꼭 실버를 가겠다, 브론즈를 가겠다, 그리고 내 파트너 누구누구를 브론즈로 보내겠다 이런 거를 적어서 싱크대에 붙이고 잘 때 천장에도 붙이고 약간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뭐 코로나 터지고 처음으로 이제 적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그리고 모임을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이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는 모임을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는 이용이라는 말은 사실 전 좋아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인맥을 형성이 되면 나는 언젠가는 또
나랑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매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시간하고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됐고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지금처럼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리더의 자질도 필요하고 마인드 정립도 필요하고 소통의 기술도 배워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죠. 처음에 제가 인스타그램은 거의 방치 상태였다가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보면은 제 고기 좋아하는 거 딱 알듯이 저렇게 고기 사진도 딱 있고, 그리고 이제 네일 아트도 자주 하니까 네일 아트 사진도 올라가 있고, 일반 커피숍 커피도 올라가 있고, 셀톡스도 올라가 있고, 막 중고난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얘 뭐 하는 사람이지? 얘 뭐야? 저 커피는 뭐지? 저 셀톡스라는 건 뭐야? 하고 되게 궁금증은 자아내는데 딱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롤모델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이 피드를 잘 꾸미는 사람들의 벤치마킹을 가야겠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처음에 제가 했던 게 벤치마킹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가끔 이 계정 키우는 거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내주는 숙제가 벤치마킹 할 계정을 10개 이상을 찾아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모방이 곧 창조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스타일에 맞게 해도 이미 잘하는 사람들을 조금 참조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필요했고요. 내가 올리면서 인사이트 점검, 내 거에 대한 계속 점검을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수정 보완을 했었고 이 당일날 뭔가를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게 되면 갑자기 이제 일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쫓기다 보면은 놓치게 되고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지 말자 미리 항상 전날에 해놓고 잤었고요. 그래서 게시물을 바꿨죠. 중고난방이었던 게 이제 보면 책을 한쪽 줄로 줄맞춤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이 줄맞춤을 다른 데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되게 깔끔했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저는 일일 하나의 업로드를 항상 했었는데 책을 매일 한 권씩은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게 하루는 내가 읽는 책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 책 속의 문장들을 따로 편집을 해서 올리고 세 번째 칸에는 이제 좋은 글을 이쁜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럼 어쨌든 3일에 한 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읽었던 책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팔로워 수가 그리고 좋아요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말들이 여기 오면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정리된 느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저 책 사진 하나를 찍을 때도 저는 한 10번 이상은 찍었었어요. 저 사진 하나 올리는데 뭐 아이스크림 놓고 커피 하나 놓고 딱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저는 10개 이상을 찍어서 그중에서 고르고 색감 조정을 해서 올린 거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배열을 맞췄었는데 1일 1 업로드 무조건 실행을 했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업로드를 항상 아침 7시에서 7시 반에 업로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전날부터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좋아요 찍기 답방 가기는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하고 있어서 이렇게 책이랑 글만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사진을 띡 올려버렸더니 좋아요가 1427개가 찍히고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로워가 더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구나 이걸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그 프로필 사진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또 글을 쭉 쓴 거죠. 저는 뭘 좋아하고 뭐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제 이야기를 했는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이 사람 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보다 이 사람이 대화하는 이런 형식의 글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사진도 투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임을 운영을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이 인스타그램 시작을 한 게 2020년 4월. 딱 1년 만이죠. 2021년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에 팔로워가 한 8,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게 책을 읽고 서평을 올리고 그리고 소통하는 거, 계정 키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알려주면 나를 따라주는 사람이 있겠지 해서 보시면 모집 인원 딱 10명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많이도 필요 없고 딱 10명만 친해져서 그 사람들이랑 엔제타 사업도 같이 하고 또 그 사람이랑 내 뭐 고객을 만들 수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딱 10명만 하자. 그래서 공지를 딱 올렸는데 3시간 만에 20명이 넘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댓글로. 그랬는데 제 거 보시면 인독기라는 말이 인스타 독서 습관 기르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인스타로 독서를 올리는 게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독서를 한 걸 인스타에 올리지? 인스타에 책 사진을 찍어서 뭐 하는데? 이런 생각이 많았고, 보통의 독서 모임은 한 권의 책으로 읽고 모여서 토론하는 이런 형식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생소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선 들어와서 저는 나름대로 사막에 깃발 꼽는다라는 생각을 했죠. 안 해본 걸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일기를 딱 시작을 하고 저거 만약에 흐지부지 되거나 저 10명 중에서 반 이상이 못하겠다 나가면 저 그다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 그랬고, 이제 비전 다른 모임과의 차별성을 좀 많이 두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서평을 이제 책을 봤잖아요. 협찬을 봤는데 개인 작가님들이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그분들하고 친분을 쌓고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아직은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흔쾌히 승낙을 또 해주시고, 이래서 다른 모임하고 좀 다르게 운영을 좀 하고 싶어서 줌 미팅도 이제 열었었고요. 이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왜 탐나는 사람 있잖아요. 되게 예쁘게 생기거나 혹은 되게 성향이 좋으시거나 혹은 뭐 나랑 말이 좀 잘 통하는 분, 이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제가 이제 서평단 모집을 가끔 받는데 이 책을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서평단 활동을 하시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포터즈들을 좀 만들었었고, 제가 협찬을 받은 책들을 한 달에 10권이 좀 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무료로 받았으니까 무료로 그냥 나눠드리고 싶어서 공개 계정 공개로 이제 무료 나눔을 했다가 모임을 하면서 이제 모임에 저희 회원들한테만 드리기로 해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 저희 모임 단톡방 지금은 90명이 넘었어요. 10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10명이 지금은 이제 90명이 넘었는데 어제 이제 7기의 첫째 날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어제 들어오신 분 중에 대다수가 그 친구 인스타 보고 타고 넘어오신 분들. 그렇게 바이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았고, 제가 그 1기 때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일요일도 안 빠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이미지, 지금 저희 그룹방에 올려드리는 이미지랑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런 이미지를 항상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 올릴 거, 우리 저희 사장님들께 올릴 거 2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가끔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항상 올려드렸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책 사진만 사실은 찍어서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식상해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올려드렸더니 자기 피드에 표지를 제 이미지로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 책을 읽은 거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 피드가 너무 예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보내주신 이 글들을 모아서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올려서 읽다 보면 또 책을 읽는 것 같고 뭔가 동기부여도 받는데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한 10명이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너무 친해졌었고, 저는 또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달에 이 끝나면 수료증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저기 아이디 다 넣어가지고 다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성취감을 좀 보시나 봐요. 나도 상장 받았다 이러시면서 한 달 끝나고 피드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모임에 대한 이 이름이 점점 소문이 나고 지금 저희 모임 따라하는 데도 생겼어요. 그래서 생겨나고 이 수료증이 이제 처음에 되게 미웠는데 지금은 되게 예쁘게 제가 이제 만든 왕관도 저렇게 딱 봐가지고 6개월 이상 하시면 골드, 3개월 이상 하시면 은색,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은 저 책마크 하나, 둘, 세 개 뭐 이렇게 한 달 하신 분은 1개 이렇게 차별을 뒀더니 나 저 골드 왕관 가지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저도 좀 뺏기고 싶지 않아. 이 이름이나 이런 방식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이제 이런 이미지를 제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미지를 한 번 딱 올리고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밴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모아놓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침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그 글들을 모아놓은 밴드 페이지인데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이제 1,400명
정도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또 긍정학원이라고 아침에 모닝 루틴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이제 멤버님들하고 아침에 일찍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인 학원으로 시작하실 분 하고 이제 모집을 했는데 30몇 명이 모이신 거예요. 긍정학원이라는 걸 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긍정학원은 이런 글들이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아침마다 좋은 말 막 외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학원을 매일 아침마다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인스타에다가 이제 올리시면서 많이 자기의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도 생겼는데 그 이미지를 또 밴드 페이지에다가 올렸더니 이건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826명이 구독을 하고 계셔서 여기서 조금 그거 들어와요. 애드 포스트? 그거 들어와요. 네, 근데 그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인스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밴드층에 많이 있거든요. 밴드에 계신 분들 타겟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댓글로 그렇게 하루에 5번 외치라고 했던 댓글로 5번을 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걸 했던 이유가 뭐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많은 밴드 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자라는 게 저희 멤버님들한테는 또 그게 굉장히 와 되게 우리 리더님은 뭔가 이렇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던 케이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밴드로서 또 여기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또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또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이제는 해야겠다. 작가님하고 이제 만났어요. 출판사 대표님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저한테 DM 온 출판사들이랑 개인 작가님들인데 거기 일부만 최근 것만 이제 발췌를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출판사 대표님을 만나서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눴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 하셨냐고, 무슨 일 하시냐고. 그래서 그랬죠. 뭐 제가 인스타에서 뭘 하시는 건 이미 아실 거고 저 네트워커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네트워크를 하니요. 저는 커피 네트워크입니다. 항산화 커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업을 시작을 했죠 제가. 그랬는데 그 대표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아메이 가입자인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이게 이 네트워크가 은근히 사업은 안 해도요 이렇게 가입자나 소비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정기 결제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커피 없잖아요. 저희 커피 한번 해보세요. 저희 커피 드셔보시면 안 반하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또 얘기도 많이 했었고 작가님 만나서 또 커피도 전달을 해드렸고 근데 아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아시는 분도 계셨고 그 대형 출판사 마케팅 담당님과 또 소통을 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독서클럽 단톡방을 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톡방은요. 예전에 저희가 셀톡스 고객님 케어했던 그 단톡방 운영했던 거랑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역할 분담을 이제 나눴어요. 3명의 팀장님을 제가 선정을 해서 이제 어떤 게 상의할 일이 있으면 상의를 했었고 아까 말한 대로 제가 탐나는 인재들 10명을 뽑아서 서포터즈로 본의 아니게 임명을 했는데 그 임명받은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계셔서 네,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긍정학원이 2팀이 있어요. 2팀을 하고 있었고 팀장님들이 하루 아침에 모닝글과 하루 마감글을 항상 올려주세요. 90명 방에 오늘 하루 너무 수고하셨고 좋은 글 막 올려주시면서 그 애썼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또 개설하게 됐는데 카페가 개설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저희 이제 그 회원님들 중에 정말 각양각색의 그 직업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일 영어를 올려주시는 분이 계시고 영자 뉴스, 세계 뉴스 올려주시는 분이 계시고 고사성어, 그리고 독서 리뷰를 항상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책 무료 나눔을 했을 때 택배비를 제가 부담을 하고 드렸더니 이분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나눔을 하시고 자기도 택배비를 본인이 부담을 하셔서 서로 이렇게 돌려서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점점 문화가 그렇게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했었고 네이버 카페는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들어와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힘나는 글 뭐 보시고 싶으시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장문으로 온 이런 DM들을 보면은 협업을 맺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서평은 자기네 출판사랑 한 1년 정도의 계약을 원하시는 데가 자꾸 생겨나고 있어서 저는 네 감사하죠. 왜냐하면 비용을 받고 해드리거든요.
네, 저는 책 한 권 서평 올리는데 5만 원 받아요. 그리고 서평단 모집하는데도 돈을 또 받아요. 사실 받으려고 받았던 게 아니라 한 8천 팔로워 됐을 때에는 제가 던졌어요. 저 서평 비용이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이러면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1만 팔로워가 넘으니까 먼저 물어보세요. 서평 의뢰드리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기를 하면 다 그냥 드리겠다 해서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연락 오면 물론 책은 읽어야 되죠. 읽어야 되지만 저는 뭐 그래도 용돈 삼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네이버 카페예요. 지금 카페 멤버가 이제 100명이 넘었고 오늘 방문자 뭐 하루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멤버님들이 사진을 제가 이제 챌린지 형식을 만들었어요. 읽은 책으로 얼굴 노출. 예전에 저희 그 세톡스 단톡방 할 때 항상 이 보틀에 커피나 세톡스 사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게 좀 생각이 나서 그럼 저희도 책을 읽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립시다 했더니 다 이렇게 자기 피드에다 올려주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합쳐보니까 너무 예뻤었어요. 근데 아직 이제 이거 3분의 1의 멤버님들이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제가 이 이름을 상표 등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조금 더 크게 브랜드화도 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프로필이 조금 많아졌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 만들면서 나 이거 자랑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메가 인플루언서 서평가, 독서클럽 운영자, 긍정학원, 인스타랑 밴드 운영자, 서포터즈랑 광고팀을 보유하고 있고 리더십 1급, 심리분석, 명리선, 가족 코칭. 이게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요. 저 프로필에 엔젝타 이주희라고 딱 그거 하나만 써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언젠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저런 리더십 1급 지도사 이런 자격증들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딴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왜냐하면 내가 이런 모임을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이런 공부는 엔젝타 사업을 하면서도 필요했던 부분이어서 공부를 해서 자격을 따서 지금은 이렇게 프로필에 너무 많이 올라가져 있지만 이걸 보시고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 이걸 보시고 저 그 모임에 한번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반기에는요. 오프라인 모임을 추진 중이에요.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3, 4, 5 대전에서도 올라오신다고 하고 지금 뭐 이달 16일에도 저희 지방에서 한 두세 분이 올라오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더 편하게 더 디테일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친분을 쌓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강의를 사실은 이 엔젝타 사업장에서만 강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여기 출근해서 말했던 게 저 강의 한 2달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스폰서님한테 얘기를 드렸던 게 저 이 앞에 서면 너무 떨리고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막 버벅일 때가 좀 많아서 저 진짜 떨리는데 사람들은 그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떨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진짜 많이 떨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제안을 자꾸 받아요 요즘에. 그래서 한 분의 전문 강사님이 일단은 무료로 한번 중강의를 해봐라.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유료로 전환해라.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한번 도전하는 거 좋잖아요. 시작은 한번 해보고 저는 이제 평생 꿈이 작가였기 때문에 작가를 준비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1인 출판사도 이제 새롭게 하고 싶은 이런 버킷리스트에 추가가 됐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1년 반을 했죠. 1년 반을 하다 보니까 진짜 퍼스널 브랜딩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필요하던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인 소개 네트워크 사업은 이제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보시면 지인이 먹고 있는데 상담 드려요 하고 인터넷 보고 전화하신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지인한테 왜 안 살까요? 지인이 사업을 한대요. 그래도 안 사요. 이유가 지인한테 많이 속았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샀는데 굉장히 강요를 받거나 혹은 케어를 안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사서 구매해서 내가 케어받고 잘 먹는 게 속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인과의 사이가 틀어지기보다는 차라리 애초부터 내가 엮이지 말자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어로 주문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내가 판매자로 이제 고객을 케어하러 만나러 가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업자로 전환될 확률이 이전보다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최근에도 그랬고,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전화통화 한 번도 안 한 고객님이 계시는데, 전화통화 한 번도 안 하고 카톡으로만 상담하는데 명절 세트까지 구매하신 지극히 충성적인 고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정말 소비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굳이 이 사업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사업자로 전환을 시키려면 직접 계속 가서 만나서 이런 설득이라는 걸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친분을 쌓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내가 나를 브랜딩화 시켜서 내가 노출을 딱 시키면 SNS든 어디든 노출을 시키면 나를 보고 먼저 찾아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져 갔어요. 예전에는 인스타에서 만난 사람, 블로그에서 만난 사람 어떻게 실제로 만나요? 라고 말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저희 멤버님들도 직접 만나세요. 인스타로 만나서 소통을 하시면서 시간 잡아가지고 두 분이 만나서 식사하시고 막 이렇게 사진을 올리시고 진짜로 이 인친이 현친이 되고요. 찐친이 되고요. 그 사람이 내 팬이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온 팁인데 일단 자신의 장점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거랑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같이 어필할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요. 몸매가 좀 예쁘시거나 날씬하시거나 건강에 좀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뭐 가벼운 운동을 시작을 하셔서 나는 운동하는 여자? 운동하는 사업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헬스 등록하셔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운동하는 컨셉 사진을 찍으셔서 실제로 내가 이미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셀톡스 먹는 거, 커피 먹는 거 올리셔도 괜찮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올리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린 다음에 그리고 내가 여행을 좋아한다. 그러면 여행 사진을 많이 올리세요. 풍경 사진 이런 거 올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같이 사진을 찍어서 나는 여행하는 사업가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으셔도 되는 거고 저는 운동을 너무너무 못하고 그리고 여행도 많이 못 가서 이제 책으로 잡았던 케이스니까요. 컨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찾으셨으면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거는 뭐 사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하고 한 달 동안에 1000팔로우 늘리자 이거 목표를 세워서 매일 체크했어요. 몇 명이 늘어났고 몇 명이 언팔했고 좋아요가 몇 개 찍혔고 이거를 매일 체크를 해서 한 달에 1000명을 늘리는 목표로 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 하셔야 되고 시간 정말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시다가 남하고 비교하셔가지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포기하실 거면 아예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이 환경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하면서 신경 쓸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친정아버님이 투병 중이시고 그리고 저 맏딸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해외 출장 가 있고 시아버님도 아프세요. 그리고 맏며느리잖아요. 애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는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사업을 해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내가 앞으로 이 사업과 병행해서 나를 많이 알려가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끌 수 있는 뭔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환경 필요 없어요. 그냥 나의 노력이랑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할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꾸준함과 무한 반복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안 하실 거면 시작조차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을 위한 방향성 정리해봤습니다. 고객에게 어필이 가능하죠. 제가 실제로 이거 모임을 진행을 하면서 3년 전에 저한테 셀톡스를 사 드셨던 고객님을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 고객님이 제가 이 엔제타 사업가라는 거를 모르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DM으로. 저 독서 모임 할 수 있나요? 하고 문의를 주셔서 연락처 주세요. 전화 드릴게요 했는데 전화번호가 저장하는 과정에서 제 번호가 저장이 돼 있는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첫 인사가 혹시 이거였어. 혹시 그랬더니 그분이
맞아요.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비전 세트를 사서 드시고 효과를 보셔서 동생한테도 비전 세트를 권해서 또 판매를 하시고 오토십까지 쭉 하셨던 분이신데 이제 많이 바쁘셨던 모양이었어요. 연락이 어느 순간 끊기게 되면서 연락 두절이 됐다가 인스타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때는 건강 코치로 오셨는데 지금은 자기 개발 코치로 오셨네요. 이러시면서 아니 그런 분이 이런 면도 있었어요. 되게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귀인이다 어쩌다 얘기하시고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최근에 이제 독서 피드를 올리시다가 명절 세트를 사셨기 때문에 셀톡스를 사진을 꼭 올리신 거예요. 피드에. 근데 왜냐면 저희 모임 회원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셀톡스 사진을 딱 올리시고 어 진짜 이런 기인은 없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또 써 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홍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대표님을 만나든 작가님을 만나도 이미 그분들은 네트워크의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혹은 뭐 소비를 하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모임원 중에서도 네트워커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시크릿, 지쿱, 뭐 루비세부터 해가지고 애터미 사업자까지 그분들이 다 리더분이세요. 리더분인데 제가 뭐 네트워커를 컨택을 하려는 목적은 아닌데 그런 상위 리더분들이 더 자기 개발에 힘쓴다는 거는 알았어요. 퇴근에 하면서 그래서 이 독서랑 자기 개발 그리고 이런 모임 활동을 굉장히 상위 리더들 그리고 뭔가 이 사업에 열정이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파트너가 처음에는 아무리 교육을 듣게 하고 뭘 해도 이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했어. 너도 한번 이렇게 해볼래? 라고 해서 어떤 루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부업자, SNS 사업으로 육아맘들 특히 그리고 재택 사업을 권하시는 분들, 엔잡러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네트워크를 하고 싶다. 혹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인스타 계정을 키워서 뭘 하고 싶다. 이러는 분들한테 권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알려드리겠다. 그럼 너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얘기를 건넬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메이 사업자는 아니지만 아메이 가입, 오토십 이용자, 저희 제품이 더 싸요. 그래서 저희 제품 먹으면 뭐 이런 수당도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어떻게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 케어에 더 유리합니다. 저 셀톡스 코치입니다. 이거랑 저는 지금 이런 일도 하고 있어요 하고서는 기존 고객들한테 나중에 어필을 했을 때 호감도가 굉장히 상승하는 거예요. 이 고객님들이 알게 모르게 블로그나 이런 SNS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한테 항상 구매하시는 고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 어느 날 요즘 산을 많이 다니시나 봐요 이러시길래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블로그 봤죠 이러시는 건데 그분이 50대예요. 50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요즘에는 책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가서 명절 세트를 구매를 하셨는데 이분이 항상 현금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한두 세트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수금을 하러 갑니다. 수금을 하러 가서 이제 한 두세 시간 얘기를 하고 와요. 근데 요번에 갔는데 키우던 고양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고객님 고양이가. 그래서 고양이 어디 갔어요? 했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되게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 이제 고양이 키워요. 6개월 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이 고양이 하나로 공감대 형성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게 공통 관심사가 공감대 형성 끌어내는데 되게 유리해요. 만약에 내 고객님 중에서 뭐 독서 관련 혹은 뭐 학원 관련, 강사 관련, 자기개발 관련에 관심이 있는 고객님들이 계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모임을 주최를 하고 운영을 해가고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어필을 하면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호감을 가지실까요? 더 많이 신뢰감을 갖겠죠. 호감도 갖고 이분은 셀톡스 코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더 많이 연락을 하고 더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팀 이미지 상승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스폰서고 내 밑에 파트너들이 여럿이 있는데 내 파트너가 한 명은 인플루언서고 한 분은 파워블로거고 한 명은 뭐 굉장히 오프라인 미팅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리더분이시고 이게 딱 뭉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나를 티업하는 게 아니라 내 팀을 티업할 수가 있어요. 우리 팀에 오셔라. 우리 팀은 이런 리더분들이 계신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할 수밖에 없어요. 배우고 싶어요. 저 인스타도 배우고 싶고요. 블로그도 배우고 싶고요. 네트워크 사업도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이러면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죠. 끝났습니다. 1시간이 안 채워졌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멘토 포지셔닝이 돼야 되고요. 나의 팬층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인플루언서가 되셔야 되고요. 내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팔고 무슨 사업을 해도 믿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는 시간과 노력, 배움을 통한 성장만이 나를 브랜딩을 시켜주고요. 이제 최근에 저희 작가님 한번 미팅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이 이제 작가님이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브랜딩이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SNS에 노출이 되고 유튜브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내 고객들이 많아지고 나를 믿고 나랑 사업을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랑 관계 맺고 나랑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5%가 되려면 95%의 다른 길을 가고 1% 차별화의 반복이 1%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네트워크라는 95%의 다른 길을 가고 계시죠? 그러면 이 엔젝타 안에서도 1%의 차별화를 만드셔서 1%의 성공하시는 그런 사업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